꽃루저의 사색 식탁. 이 영상은 먹방이 아닙니다. 사색이란 자신 내면과의 대화를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보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꽃루저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유튜브에서 시청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올려보게 됐는데요. 녹음도 집에서 지금 휴대폰 음성 녹음으로 하다 보니까 다시 들어보니까 또 음질이 좋지 못하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차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꽃루저가 차리는 사색밥상 2023년 뇌에 주는 첫 번째 먹거리는 나를 해체해보기입니다. 한국 뉴스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2년 11월 20일 수백억에 달하는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진 일이 있었죠. 이유는 12년 전인 2010년 정비 과정에서 너트 부품 한 개를 끼워 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리학자가 원자의 중요성을 언급했던 것도 동시에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분해해서 들여다보고 뚜렷이 보이지 않고 인식하지 못했던 결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잘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경우에는 이 너트가 빠졌던 부분을 확실하게 자각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건강신호에 선명하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됐고요. 사색에 빠지고 글을 쓰면서 제 자신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확실히 깨닫고 재정비하는 시간도 수년이 걸렸습니다. 빠진 너트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오랜 여정 기간 동안 심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고요. 건강 상태는 요동을 쳤습니다. 제 건강은 아직도 오락가락하긴 합니다. 돌이켜보면 전 정말 바보였습니다. 그래도 제 내면에 긍정적인 빛이 꺼지지 않고 잘 버텨줬던 것 같아요. 세어봤더니 위기 상황이 4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찌르듯이 이렇게 아픈 극심한 호흡곤란 증세가 한 20-30분 정도 계속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차츰 이렇게 숨 쉴 수 있더라고요. 처음엔 금방이라도 막 죽을 것 같아서 거의 기어가다시피 그렇게 택시 타고 응급실을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있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태어난 의미를 되새겨서 살라는 그런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4번이면은 기회를 많이 받은 셈이죠. 전 인간들이 정의해놓은 그런 종교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는 믿는데요. 우주나 자연, 온갖 사물, 잠자면서 꾸는 꿈들, 그래서 받는 메시지들, 이것들이 신의 음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보로 살았던 제 인생 경험이 신에게서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누군가가 절 마음속으로 깔보고 비웃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신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깊은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저를 질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제 너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참아주세요. 제가 비밀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실례지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또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간은 인간의 게으른 본성 때문인지 아니면 답을 빨리 찾고 싶은 조급함 때문인지 문제 해결 방법도 밖에서 찾으려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립니다. 게으름이 아니라면 각자가 가진 어떤 문제 원인이 된 트라우마, 이거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라든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헝클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를 직접 생각하기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게 미루고 진지함을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의존적인 그런 사람들은 권위 있는 누군가가 이제 자신의 문제를 다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신들에게 해법을 알려주길 바라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뇌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면 나쁜 쪽으로 진행이 되다가 그 사이비 종교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제 병들게 하는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면서 중독되고 악마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또 이제 책을 길라잡이 삼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이 제시하는 그런 필독도서 목록하고 어록 이런 것들을 읽지 않으면은 조금 뒤처지는 사람으로 취급당할까봐 염려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속독을 해서라도 다 머릿속에 쿠역쿠역 넣어야 되겠다라는 지식 습득 강박증, 이런 거를 갖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러한 방법들이 어떤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주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의 어떤 계층을 위한 권위적인 문학, 철학, 종교, 고통을 잠시 이렇게 잊게 만드는 오락거리. 저의 경우는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모두가 변죽을 쳤습니다. 정곡을 피해서 이렇게 모호하게 하고 포장지로 감싼 듯.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삶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거를 이제 흔히들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서 아름답다, 예술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날것은 어떤 좀 저급하고 성숙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외관, 외모 이렇게 중요시하는 현실 세계는 부와 동떨어져 있거나 일반화시킨 어떤 다수들의 공동체에 끼지 못하면 소수자로 살게 되면 낙오자로 치부해버립니다. 이쯤에서 이제 제가 제 삶에 적용했던 아주 짧은 그런 짤막한 사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건 아닌데요. 그 심전도 그래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수평선으로 삐하고 유동치지 않고 멈추면은 편안해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유동을 치는 것이 불안해 보이더라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내 몸 안에 어떤 나사가 풀리면 그 그래프는 그 일정하게 이렇게 유동치는 게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격한 유동을 치게 됩니다. 나사를 조여주고 있던 너트란 이제 우리 그 아킬레스건, 외부에서도 보이고 이미 진단이 되어 있는 그런 아킬레스건, 그런 것들과는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때 너트를 재정비를 하면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떨어지고 하는 항상 겪을 유동의 폭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정비를 위해서 먼저 너트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은 어디 다른 사람이 봐줄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신이 해부하고 해체해봐야 하는데 가장 적합한 공구가 이 사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우리 자신을, 내면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의식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난관에 직면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꼭 맞는 처방법을 찾으려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실제 생활에 적용까지 해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에 충실한 사색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삶이라는 이 흐름, 퍼레이드 속에서 갇혀서 사색 없이 돌진하고 멈추지 않고 가다 보면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막 빠르게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닌 곳까지 휩쓸려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극단적인 예로 위험을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 당면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외부 환경에서 주체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욕심, 거기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거리두기는 안과 밖에 모두 필요한데요. 코로나 사태가 마침, 글쎄 마침이라고 하면 좀 맞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더 늦기 전에 알라고, 그 점을 망각하고 있으니 이걸 알아채라고 우리에게 다시 깨우침을 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는 이제 제 영상에서 동기부여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1% 계층의 권위를 사랑하시고 따르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루저로 자처하는 사람이 자신의 체득을 통해서 내뱉는 그런 말들, 신빙성 없다라고 하실지도 모르겠고요. 자신보다 더 나은 부류의 사람이 말하고 썼던 어록과 책들을 어렵게 또 찾아내셔가지고 그들의 문장에 찬사를 보내고 열광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인지도 없는 작가고 또 이제 막 유튜버로 시작해서 올린 이 영상에서 어떤 공감 가는 거는 그냥 묻어놓고 단어나 어떤 문장 오류 또 언어 선택이 부적절한 건 없는지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감되는 말이 있더라도 에이, 다 아는 얘기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어떤 사회의 잣대로 평가하기에 자신보다 수준이 좀 낮아 보이는 사람에게서 어떤 정신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들은 부인하거나 수치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초심자를 아마추어로 단정하고 싶어서 어떤 표절은 넘나 의심스러운 눈으로 또 돋보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려고 하실 수도 있겠고요. 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이렇게 조각조각 짜깁기한 어떤 지혜를 자랑하거나 주목받고 싶어서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니니까요. 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 그리고 머릿속에 이렇게 구상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서 그 너트의 존재를 직접 찾기까지 이 기간이 너무나 길었던 이유가 나 자신을 분해해보려는 그런 사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갑갑하게 이렇게 막혀있던 어떤 장애가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낀 거, 깨달은 거는 정말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뭔가 본물이 터지듯이 막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그 울음의 성격을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어떤 후회에 대한 슬픔, 그리고 이것 때문이었어 하는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그런 기쁨, 여러 가지 감정들이 혼합돼서 이렇게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도 이제 울음은 갑자기 막 한 번씩 터지기도 했는데요.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치유가 되어 간다는 증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바보같이 살았던 과거 때문에 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깨달은 사람도 있겠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겠고, 자기가 똑똑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런 건 없다고 부인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우리 모두가 가진 어떤 장애의 회복은 밖에서는 완전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어떤 권위인 힘에 의존하고, 밖에다가 그거를 쏟아내서 잠시 이제 마음이 편해진다. 그거는 잠시 효과가 있는 듯 해도요, 금방 증발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그 치유라는 말은 좀 부적절한데요. 치유는 항상 뭔가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래도 거의 이제 그 완전에 가까운 치유에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외부와 거리를 두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 자신을 해체를 해서 나를 객관적인 대상으로 놓고 보고 내가 내 몸 전체를 구석구석 살피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트라우마나 어떤 작은 결점이라도 있든 없든 쭉 그 평탄하게 변곡점 없이 아주 바르게 사신 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이 과정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색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사색은 자신의 아픈 곳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데 걸리는 그 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예방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살면서 큰 좌절을 겪지 않도록 미리 단속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그 아니 에르노,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 책 중에서
저한테 화살처럼 휙 하고 꽂힌 문구가 있는데요. 글을 쓰면서 나라는 존재감을 상실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해체인 동시에 극단적인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칼 같은 글쓰기라는 책을 번역서로 읽고 그 문장을 다시 영어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 문구도 제 인생에서 어떤 오류를 통해서 깨달은 게 없었다면 그렇게 각인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타로나 동양 철학, 점성술 이런 것들에도 솔깃하고요. 나를 객관해보고 다시 또 이제 바꿔서 주관적인 적용을 해보는데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제게 영감을 준 삼라만상,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맙게 생각할 거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읽고 들었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시겠죠? 이제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는 단계, 사색 시간이 빠져버리면 알맹이는 쏙 빠지고 알맹이는 챙기지 못하고 그냥 포장지만 수집한 걸로 만족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기 분석과 문제 정리, 그리고 재정비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타인의 것이 아닌 오로지 이제 자신의 것에서 쏟아서 자신의 뇌에 다시 새기는 작업,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에 대한 어떤 허영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이 되면 인간이 아닌 자연에서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되도록 많은 사람이 이 사색식탁 영상을 보고 각자의 내면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전쟁과 다툼, 범죄가 줄어들 거고 많은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이거는 이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갖게 된 제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너트 잘 찾으시고요. 소원도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색 식탁에 놓는 그릇들에서 자각하지 못하고 걷고 있는 사람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이렌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소리가 나더라도 제가 차리는 요리에서 여러분이 정신적인 버팀목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사색 전에 세수나 양치질 등의 기본적인 청결 유지와 간단한 영양분 섭취,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책하면서 사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숙면도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사색을 너무 많이 하면 식욕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말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문장 오류보다는 제 진심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